몇 년 이상의 징역이라고 규정되어 있을 만큼 되게 강하게 처벌합니다. 카메라로 사진까지 찍은 거예요. 성매매는 사실 성범죄는 아닙니다. 변호사님, 이게 성범죄의 유형에 따라서 여러 가지 법률이 다르게 적용된다는 말을 들은 것 같은데 그냥 성범죄면은 성범죄법 하나만 있는 게 아닌가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성범죄가 어떤 체계로 규정되어 있는지 잘 모르실 텐데 실질적으로 성범죄는 크게 세 가지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들어보신 뭐 강간, 강제추행 이런 범죄들을 규정하는 게 형법이에요. 형법은 형사처벌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법률이거든요. 여기서 대부분의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성범죄가 규정되어 있는데 이것만으로는 모든 성범죄를 처벌하기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돼서 성범죄만 특별법을 만든 게 성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입니다. 우리가 이제 줄여서 성폭력 처벌법이라고 하는데요. 성폭력 처벌법에는 우리가 익히 많이 알고 있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일명 카찰죄라고 하죠. 그것도 성폭력 처벌법에 규정되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요즘에 게임하다가 패드립 하면은 많이 고소를 하시는 내용들인데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 일명 통매음, 그것도 성폭력 처벌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요즘에 최근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제작죄라고 하는데요. 딥페이크를 통해서 뭐 연예인 사진이라든지 아니면 내 지인의 사진이나 영상을 이용해서 허위 영상물을 만들어서 제작하고 유포하는 행위, 그것도 성폭력 처벌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에 반면 일반적인 성범죄인데 그 대상이 아동이나 청소년, 그러니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특별히 이 대상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우리가 줄여서 아청법이라고 많이 부르죠. 아청법에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청법에는 주로 많이 적용되는 게 성착취물 제작, 그 다음에 소지, 유포. 그러니까 성착취물이라는 거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여러 가지 성적 행위가 들어있는 영상물을 말합니다. 그런 것들을 제작하고 이건 소지만 해도 처벌을 받아요. 근데 그 처벌 수위가 보통 다른 법률들은 뭐 몇 년 이하의 징역 이렇게 돼 있지만 아청법에는 보통 몇 년 이상의 징역이라고 규정되어 있을 만큼 되게 강하게 처벌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조금 오해하실 수 있는 게 성매매는 사실 성범죄는 아닙니다. 성매매는 성매매 알선법에 의해서 성을 파는 행위와 성을 사는 행위 둘 다 처벌이 가능해요. 근데 서로 어떻게 보면은 이익이 맞아서 서로 교환하는 거기 때문에 서로 처벌받지만 성범죄는 아니에요. 강제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다만 아동 청소년에 대해서 성을 사는 행위는 아청법에서 청소년 성매수행위라고 해서 강하게 처벌합니다. 그게 조금 인식이 다르게 보셔야 할 부분입니다. 변호사님, 그러면은 어떤 한 가지 행위를 했을 때 이런 법들이 중복으로 적용되는 경우도 있나요? 실제로 그렇게 많이 돼요. 예를 들면 어디 술집에서 남녀가 처음 만났어요. 술을 좀 마시고 서로 마음에 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숙소로 이동을 했는데 여자는 술 한 잔 더 하는 것까지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 이상의 행위까지는 마음이 없었어요. 또 남자는 그린라이트로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남자는 그 이상의 행위를 생각하고 있었고, 근데 가서 이제 여자가 약간 술에 취해서 이렇게 비틀비틀하고 정신이 조금 비몽사몽하고 있는데 남자가 목을 좀 더듬었어요. 그리고 여자가 별 반응이 없자 이제 카메라로 사진까지 찍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강제추행죄가 적용될 수 있겠죠. 근데 카메라로 찍은 행위는 형법상에는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강제추행은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되겠지만 카메라로 찍은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명이 두 개가 달라요. 형법상 강제추행, 그 다음에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그럼 처벌이 더블로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강제추행과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가 동시에 적용되기 때문에 이제 경합범이라고 하는데 가중 처벌이 되게 되죠. 그리고 만약에 상대방 여성이 미성년자였다. 그러면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가 아니라 아예 성착취물 제작죄가 적용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상에 따라서 그리고 행위에 따라서 적용되는 법률들이 다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법률이 적용되는 데 따라서 성폭력처벌법이나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이 적용되면 사실 일반 형법이 적용되는 것보다는 더 강하게 처벌되죠.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법은 대체로 조금 더 형량이 세다고 이해해도 될까요? 사실 꼭 그런 것만은 아닌데 특별한 행위들을 규정하기 위해 만든 법률이지만 사실은 형법에서 미비한 행위들을 규정하고 또 강하게 처벌하려고 만든 것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좀 더 강하게 처벌이 돼요. 그래서 일반 형법이 적용되는 사건보다 성폭력처벌법이나 아청법이 적용되는 사건이라고 하면 되게 심각한 사건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아동은 확실히 강하게 처벌하긴 하겠네요. 일반적으로 아청법이 적용된다고 하면 거의 일단 몇 년 이상의 징역이라고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혐의 대상으로 됐다고 하면 사실 조금 강하게 대응을 하셔야죠.
근데 변호사님은 원래는 경찰에서 또 20년간 근무를 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심지어 또 이런 성범죄와 관련된 여청 수사팀장까지 오랫동안 하셨고, 그러면 이때 수사하셨던 경험이 변호사로서 변호하실 때 어떤 차이가 있고 또 어떤 도움이 되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고소 대리 사건도 하지만 주로 피의자, 이제 혐의를 받고 계신 분의 변호 업무를 많이 하다 보니까 예전에 수사 업무를 할 때는 공격하는 입장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방어하는 입장이니까 그게 조금 다른 이제 포지션으로 있는 게 좀 차이점이라 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도움이 된다고 하면 당연하게도 그 수사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진행을 해봤기 때문에 어떤 지점들이 포인트가 되고 어떤 지점들이 이 사람의 억울함을 풀 수 있느냐에 대해서 다른 변호사님들보다는 조금 더 제가 좀 잘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나 경찰 수사라는 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고소인이 와서 신고하는 내용밖에 없어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이제 점점 좀 쌓아 나가는 건데, 고소인의 진술을 들어보고 여러 가지 흩어져 있는 증거들을 조합해서 실질적으로 이 혐의가 있는 점인지, 그리고 판단하는 과정에서 이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은 없는지,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과정들을 다 거치고 결국 그걸 문서화해서 검찰로 송치하는 역할을 해봤기 때문에, 그리고 검찰에 송치한 이후에도 뭐 검찰에서 요구하는 보안 수사라든지, 그리고 이제 재판 결과까지 저희가 확인을 하기 때문에 요 쟁점들이 되게 중요하게 작용하구나, 그래서 이런 증거들이 가장 핵심적이구나, 또 제명은 어떻게 적용하는 것들이 중요하구나, 그런 경험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현장에서 그런 걸 보지 못하고 해보지 못하고 그냥 단순히 서류만 봐서 판단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죠. 실질적으로 사실 뭐 저희끼리는 하는 말인데, 수사 서류, 그러니까 뭐 일반 변호인들이나 아니면은 뭐 검사님, 판사님들이 보시는 서류는 정말 그 오리가 호수에 떠있기 위해서 발을 막 치고 있는데 위에서는 고사하게 보이듯이 그 서면으로 나타난 그 뒷면에 어떤 그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들이 있는지는 사실 잘 모르세요. 그 과정들에서 많이 수집한 자료들을 일부 정제화해서 이게 문서로 나타내는 거고, 그래서 사실은 어느 정도 감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소인의 눈빛이라든지 아니면 피의자의 말하는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들로부터 이게 뭔가 죄가 될 것 같다, 아니다, 이거는 피의자가 좀 억울한 상황이다 라는 거는 느낌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범죄 규정 체계에 대해서 제가 형법, 그리고 성폭력처벌법, 그리고 아청법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렸는데, 다음 영상에서는 구체적으로 각 법률마다 형법, 성범죄처벌법, 아청법에 규정된 죄명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구성요건이나 유무죄를 판단하는 기준이 뭔지 한번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